진짜 뉴스킹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좀 날이 선선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비 오고 나서 약간 예. 아침 공기가 좀 어때졌어요? 아니 새벽부터 나오잖아요. 몇 시에 근데 일어나요? 요즘 저는 5시 한 반, 5시쯤 일어나는데 이거 할아버지들이 근데 이제 한 잠이 없어. 잠이 없어. 6년, 7년 된 것 같아요. 아,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정도가 이제 네. 이런 얘기 좀 들으면 네, 네. 죄송한데 네. 제가 정말 전형적인 야밤형,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아, 올빼미 형. 매일 술을 마셨기 때문에 매일 술은 또 새벽에 먹지 않습니다. 술은 전날 밤에 먹고 새벽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술이에요. 그거야? 일날 수가 없죠, 당연히. 네. 근데 아침 방송을 계속 맡으면서 뭐 시선 집중, YTN 라디오, 지금 하는 뉴스 토마토, 네. 또 그 전에도 뭐 JTBC나 뭐 TBS 많이 출연하면서 브리핑 같은 거 하면서 아침에 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한 6년, 5년 정도 지나니까 야. 아침형 인간으로 바뀐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다 바뀔 수 있다, 노력하면.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 한마디. 진짜 저 라디오 딸랑 그거 돈 얼마 받는다고 그거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농담 좀 못해서 술을 거의 안 먹었어요. 먹기는 먹었죠. 먹어도 네. 다음 날 지장 없이 먹어요. 금요일만 드셨잖아. 금요일로 먹고 평일날 정말 어쩔 수 없이 먹을 네. 준일이 형하고도 먹기도 하지만 그러면 정말 자제하고 먹거든요. 대통령 각하라고 하면 안 되지. 네. 대통령님 네. 적당히 좀 드세요. 아니, 얼굴 천재 김준일 보러 왔어요. 아, 얼굴 안녕하세요. 천재 김준일 나왔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저는 네. 지금도 술을 먹어요. 죄송한데 어제도 제일 부러워. 어제도 먹었어? 어제도 12시까지 먹고 예. 집에 와서 네, 또 먹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너 뻗었어. 그래서 네. 분장을 못 찍었어. 어제 피부 트러블 생길 것 같아. 지금 분장을 못 찍어. 아니, 얼굴 천재 피부 트러블 생긴다. 김준일 평론가 라디오 네. 그 시간 있잖아요. 네. 제일 부러운 시간이에요. 제일 부러운 시간이야. 6시 6시. 라디오. 예, 딱 끝나고 막 딱 그때 하면 딱 끝나고 딱 먹기 좋잖아. 아침에 딱 저녁 약속하기 딱 매우 좋은 좋아요. 시간. 그래 네. 옛날에 제가 네. 세계는 할 때 네. 그래서 했거든. 6시에서 8시까지 방송하고 딱 털고 이렇게 하려고. 박지훈 변호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도 할 때 제가 패널로 나갔었는데. 네. 그때 우리 처음 만났잖아요. 우리 그때 재밌었는데. 예. 그때도 생각해보니까 술 많이 먹었네. 매일 마셨어요. 마치고 매일 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술이야. 댓글에 매일 술이야. 매일 먹방이야.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저희는 먹방은 안 했어요. 박준 변호사한테 궁금한 게 예전에 네.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으면은 혹시 술 드시다가 우연찮게 윤석열 대통령이랑 합류하고 한번 합석하거나 그럴 일 그런 적 없었어요? 없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된 사람들하고 마신 적이 많습니다. 아. 제가 다는 얘기 설명 네, 못 드리고 네. 그래서 주량을 네. 거의 알아요. 네.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분의 주량. 지금은 저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약해졌다. 많이 먹다 보니까. 아, 네. 너무 드시다 네. 보니까. 그래서 거의 뭐 같이 먹지는 못했는데 뭐저 같은 사람 불러주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기자들은 사실 술자리도 취재잖아요. 기자들은 밥자리도 그쵸. 취재예요, 술자리도 그쵸. 취재예요. 다 취재인데 인생이 취재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네. 그 선배가 그 일화예요, 일화. 그냥 이거는 여담인데 네. 그 취재를 시키려 이렇게 보내면 후배 기자들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휴대폰 잃어버렸어요, 노트북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술이 셌어, 세긴 술이 세요. 세서 세긴 세요. 잠깐 주무시고 일어나서 다시 또 폭탄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막 다 토하고 막 기자들은 막 정신을 잃고 최근에 막 들은 거 하나. 변적이 세다. 재밌는 얘기 하나 네, 해드릴게요. 네. 이제 뭐 여권의 네. 모 유력 인사예요. 대선 후보로도 언급되는 분인데 가끔 제가 이제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가끔 연락이 와서 술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요새도? 뭐 아주 최근인 거는 모르겠고 하여간 종종 그랬다라는 건데 네. 일단 이분의 스탠스가 뭐냐면은 네. 술이 취한 척한대요. 윤 대통령이? 아니지. 본인이? 본인이 안 취했는데? 아. 원래 술이 세지도 않는데 네. 술이 취한 척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네. 굉장히 대통령께서 흡족해 하신다라는 거야. 내 주량에 못 미치고 얘가 진짜? 전략적으로. 그래서 대신 이렇게 흑기사도 해주고 아유 뭐 못 마시네 하면서 내가 흑기사도 해주고 근데 진짜? 굉장히 그렇게 또 술자리에서 조금 이 네. 비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건의 지금 일이다. 야 힘들다. 술도 맞춰주고 진짜 정치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건강을 생각해서
보면서라도 우리가 김정은 그 북한의 국방위원장을 보면 뭐지? 무슨 국방위원장인가? 그렇죠. 뭐 지금 국무위원장이죠. 국무위원장이죠. 그것도 거기는 직위가 뭐 막 그래가지고 뭐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거기는 좀 빼셔야 돼. 아니요, 뭐 자기 마음이지만 그렇게 살면 10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네, 살 조심하셔야 빼요, 살 빼. 빼야 돼. 뭐 박지훈 변호사가 준엄하게 살 좀 빼라 진짜 보기 싫다 죽겠다 진짜. 내가 이 정도 말할 정도면 살 좀 빼라. 그만 묻고. 동생이니까. 아유 이쪽 나라나 저쪽 나라나 한반도에 다 술 먹는 것들만 있어. 보기 싫어라 진짜. 자, 술 얘기 말고 본격적으로 시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25일 날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지금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방금 어디- 속보 떴잖아요. 속보 떴어요? 어려워요. 못 봐서. 이재명 대표 코로나 걸려가지고 확진돼, 네. 자가격리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취소. 다 취소. 네, 한동훈 야. 대표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렇구나. 그거 안 되네.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회담을 하면서 생중계를 이제 던졌잖아요. 네네. 그거는 저는 뭐 딴 분들은 평론을 좀 다르게 하시던데 네. 저는 안 하려고 파토를 던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밖에 사실 회담에서 예, 예. 중계를 한다는 거는 토론 같은 거가 되기 때문에 네네.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지자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줄 걸 줄고 받을 걸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항의 불가능. 협상 자체가 안 안 되는 되니까 거죠. 중계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네. 그렇게 한다는 거는 하기 싫다 못 하겠다라는 걸 던진 거라고 생각했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다들 알다시피 최상민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그래서 이제 울고 싶은 아이한테 떡 줬다, 뺨 때렸다. 뺨 때렸다. 그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됐기 때문에 어차피 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 안 하게 됐다. 아. 저는 연기하지 않고 아니, 못 근데 할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고 하면 되잖아요. 자가격리하고 나서. 지금 오늘이 목이잖아요. 네. 금토일이면 3일이잖아요. 5일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하면 되죠, 뭐 다음 주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속보가 나온 것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서 호전이 되면 당 대표 회담 추진하겠다. 하긴 입장이 하는군요.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그 원래 문재인 대통령 예방 계획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예방도 아마 다음 주 정도로 수년되지 않을까? 그럴 것 일단 같아요. 자가격리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 코로나 요새 코로나가 심각한데 지금 장난 이재명 아니에요. 대표가 못 피해 가셨네요. 어느 코로나도 정도? 심각하고요. 네. 코로나 약이 없어서 심각하고요. 네. 약이 없어? 예, 지금 없어요. 대란. 그러니까 예, 대란이에요, 약이- 대란. 우리가 약 준비를 안 해놨어. 준비를 안 해놨어요. 준비를 안 해놔서 이야. 지금 약이 오고 구하려고 안 해도 못 구해요. 그래, 감기약 못 구해요. 받아야 돼요. 진짜? 판코레이 먹어야 돼. 이게 판코레이.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가 우리나라가 사실상 면역 이제 네, 면역이 네, 면역 이제 그 면역이 생겼고 네. 이제 그 주사를 이제 여러 차례 맞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취약자 중심으로는 지금도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는 의사들 뭐 이제 이재갑 교수나 뭐 이런 데 공통된 얘기거든요. 네. 근데 약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약이 정부가 너무 안이했다.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뭐 아주 초고령은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좀 너무 무책임하고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의료계 얘기를 할 거 길게 할 건 아닌데 네. 난리예요.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현장이. 진짜 큰일 의료인력이 났어. 난리예요 없잖아요. 지금. 응급실도 그렇고. 예, 지금 아프면 큰일 나요. 짧게 여러분. 요약을 하면은 네. 정부의 스탠스는 뭐냐면은 건설 노조나 예전에 운송 노동자들 대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의료계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의정 갈등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왜 이게 의정 갈등이냐? 의사들의 불법적 행동이지 이거는 갈등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건설 노조 불법적 행동을 엄단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냥 의사들이 제풀에 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사실상의 지금 용산의 방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 안 들어오니까 갑자기 진료 면허제도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던져놨고 진료 면허제도가 뭐냐면 쉽게 네. 얘기를 하면 의사 시험 본 다음에 네. 그다음에 한 2년 정도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는 2년 정도 수련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야지 이제 진료를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도 그게 우리나라 인턴하고 레지던트 제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상 그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전공의들 안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네. 나 그냥 일반인으로 개업할게 이렇게 하니까 야 진료 면허제도 우리 도입할 거야 지금.
너희는 안 들어오면 개헌 못해. 협박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최악이야, 식으로 최악이야. 예.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이게 치료면을 제대로 도입을 하려면 어쨌든 준비도 해야 되고 예. 뭐 외국하고 뭐 비교도 해봐야 되고 예. 그런 거잖아.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 더 심각한 하나 얘기 말씀드릴까요? 지금 의대생들 다 휴학해 버렸어요. 내년에 의대생 못 뽑아요. 못 뽑는다고요? 1,000명이 10,000명이 늘리면 뭐합니까? 내 애들 다 휴학해가지고 예. 진학이 1등 1학년 2학년 안 됐단 말이에요. 내 친구 아들도 휴학했어요. 다 휴학했어요. 거의 다 휴학했기 아니 배운 게 때문에 없어서 진학을 뭐 안 돼요. 진학을 못 한대요. 근데 무슨 애들 새로 뽑아요? 대학 의대 실제로 도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1년간 한 명도 안 뽑았습니다. 의대생을. 네. 이게 뭡니까? 엉망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큰일이다. 최악의 경우는 내년에 의대가 그냥 정지됩니다. 아무도 못 뽑으면 뭐합니까? 걔들도 안 할 건데. 뭐 1,000,000명 뽑으면 뭐예요? 아무도 뭐 공부를 안 할 낀데. 큰일이다. 최악입니다, 진짜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응급실이 운영이 안 돼요. 네. 이제 상급병원은 응급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응급실을 하려면은 당직을 서야 되잖아요. 밤에 스탠바이 해야 그치. 되는데 전문의들, 전공의들 다 빠지니까 교수들이 그거 하다가 네. 죽을 것 같으니까 교수들이 이제 이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몇 군데는 이제 한 군데는 이제 응급실을 폐쇄 잠깐 했다가 다시 돌리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짜 아프면 안 되는 게 제 지인이 이제 진료를 받아보고 1차에서 이거는 좀 상급기관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견서를 써줘가지고 그래서 네. 연락을 했는데 연말에 와라. 에?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본다. 연말이요? 연말에 지금 8월이에요. 지금 8월인데 연말에 12월쯤에나 가능하겠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선진국형이 된 거야. 영국이 진료 보려면 6개월 기다려. 6개월 걸려요. 6개월 기다려. 이제 진짜 공짜니까. 선진국 의료가 돼가고 있어 지금은 대한민국이 아니 지금. 내 친구 영국에 사는데 그게 진짜 말이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저 해주는 거지 답답해서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진료 받으려면 그쵸. 한국 와요. 그러니까 외국의 재외국민들이 그 진료 받을 때는 의료 선진국인 한국으로 와서 뭐 이거 다 건강 검진 싹 하고 치과 이런 거 하고 안과 뭐 다 갑니다. 근데 이제 영국 됐네. 영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영국 됐다. 의료 관련된 이제 보건복지위 청문회 뭐 이런 거 계속 있는데도 네. 그 내용들을 유심히 보면 결국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위에서 그냥 한 명이 시켜서 아무런 준비 없이 대략 다 말을 못 해요. 너희 회의인 거 회의자료 내봐라. 없어. 네. 왜 2,000명인데 몰라. 대충 엉뚱한 얘기만 해요. 그럼 너 의대 수업은 아냐? 몰라.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결국은 네. 어떤 한 명이 지시한 거를 지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짰다는 거거든요. 배정위원회 다 똑같아요. 충북대는 왜 많은데 몰라. 그렇게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도 대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의 국가 시스템이 막 무너졌죠. 무너졌죠. 무너졌어요. 근데 이거 우리 이대로 그냥 가도 되나? 진짜 걱정돼요. 그 뭐 이재명 대표 코로나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제일 어쩌면 심각한 일이고 제일 심각한 우리 옆에 민생이 우리 민생이거든요. 네, 내가 그렇죠. 코로나 걸렸는데 내가 아프면 어떡할까? 못 그러네요. 가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코로나 걸리지 맙시다. 이게 근데 캠페인 하셔도 되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걱정이네요. 참으면 되긴 다시 한데. 마스크를 참아. 제가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저는 한 2번 정도 걸렸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코로나? 약간 간질간질한데 목이. 그때 이제 방송국 상암동 방송국이 다 초토화가 돼 버렸어요. 그럴 때 있었어요. 그 제가 아침 진행, 점심 진행, 저녁 진행을 맡은 적이 하루 있어요. 네. 뭐가 네, 그래. 네. 이거 나도 간질간질해서 뭐 검사해 보는데 안 나오고. 이걸 하는 게 맞는 거고 여러 고민하다 결국은 그날은 방송 10개인가 했거든요. 땜빵으로. 박지훈이 다 10개 했어요. 다 초토화돼서 다 없어. 아무도 없어. MBC 아무도 없는데 어떡해. 나 혼자 남은 사람 나가니까 내가 나도 좀 그런 데까지 나와주셔야 된다고. 네. 방송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면 이게 정신력 극복도 가능하구나. 극복하세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쾌유를 빈다. 예, 라고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도 쾌유를 빌겠습니다. 빕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 저희 프로그램 좋아하시니까 자주 보니까 예, 쾌유를 빕니다. 빕니다. 예. 그렇지만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어요. 뭐야 이거 불통의 난? 대통령실하고 지금 사흘째? 근데 이거가 왜 이래야 돼요? 무시 중은디. 무엇이 중헌디? 아니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
전화를 나 안 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았다. 받았다. 안 왔다 이거잖아. 네, 근데 전화 안 나 왔다. 진짜 보내면 안 돼? 그러니까. 전화해야 돼? 그냥 택배로 보내면 안 그리고 돼? 택배로 보내. 상식적으로 이 전화에 네. 아마 정무수석이 그런 일 하잖아요. 네. 정무수석 홍초로 굽네 치킨 네. 치킨집이잖아. 홍초로 떴으면 안 받을 리가 있나? 나는 누구가 거짓말, 뭐 진실 공방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웃기긴 한데 네. 정무수석이 문자 보내든가 전화하면 받을 거고 안 받으면 뭐가 되면 안 받았다 싶으면 보내면 되잖아요. 나는 왜 이게 논쟁이 되는지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취재한 게 아니라 그 저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가 취재한 거를 얘기를 해줬는데 정무수석의 홍철호 정무수석이 직접 한 거 아니고 정무수석실에서 이해식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해식 비서실장에서 지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안 받았대요. 안 받는 거 맞네요. 그래서 문자를 두 통을 남겼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해 들고 가려고 하는데 답변을 주십시오. 그런데 답변이 안 왔다. 우리 무시하는 거냐라고 해서 그쪽에서는 열받았다고 하고 네. 주장이에요. 주장. 이해식 의원은 펄쩍 뛰었대요. 네. 야. 안 왔어. 문자 안 왔어. 진짜 야. 박 기자 봐봐. 문자 안 왔다니까. 이렇게 하면 또 펄쩍 뛰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르겠어. 이게 누가 네, 거짓말하는 누가 거짓말하는 건지 거야. 휴대폰 다 모르겠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 근데 그냥 휴대폰 내놔. 압수수색하자. 압수수색하자. 야, 정무수석실 압수수색하고 이해식 압수수색해가지고 누가 거짓말하는 거야. 근데 이해식 확인해야지. 비서실장 말이 더 그런 게 정무수석 전화 문자가 왔는데 콜백 당연히 하죠. 그렇죠. 딴 사람도 아니에요. 정무수석이잖아요. 그럼 홍철호 수석 번호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이해식 의원 굉장히 점잖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말이 돼요, 그게? 그 전화 오면 나중에라도 꼭 해요, 콜백을 콜백 하세요. 며칠 있다가도 하세요. 못 받았다고 미안하다고 아유, 그러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정무수석 전화하는데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연락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면 뭐 되죠. 택배로 보내든 뭐 정무수석 비서관실에 뭐 또 있잖아요. 보내면 돼요. 수석이 꼭 안 가더라도 비서관이 가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택배로 보내든지 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길게 사흘째 전화 안 하고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도 기사가 되잖아요. 나오고. 그냥 정무.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실 게임이 됐고 네. 그 앞단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김경수 사면 요청을 놓고 또 진실 게임을 벌였어요. 네. 복권 네. 요청을 그러니까. 놓고.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뭐 사실 이제 그러니까 주장이 엇갈릴 때는 그냥 이제 그러니까 추론과 평론할 수밖에 없는데 용산에서 계속 좀 이간질을 하는 것 같다. 이간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예의가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김경수 건도 이쪽에서 아주 그러니까 이 친명들이나 이재명 대표 협량한 사람들이야. 김경수 복권 요청도 안 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경쟁자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계속 뭔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 느낌은 그래요. 아, 저도 똑같이 봤는데 이번 난건도 똑같아요. 난건도 아주 쪼잔한 쪽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저는 이거 좀 더 나아가서 추측입니다. 네. 알 수 없으니까 네. 이거는 어떤 참모진에서 판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대통령 고위 관계자가 뭐 핵관이 얘기했다 이런 거면 네. 이 정도는 못 하는데 저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네, 사람이 네, 네. 야 이런 거 아니야? 전화를 안 받았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을 보도화 시킨 것 같거든요. 야 복권 그 얘기 하는 게 맞지 않아? 왜냐하면 참모진이라면 네, 네. 거리도 안 맞는 거를 네. 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모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아니면 자기가 생각할 때 정무 감각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네. 너 이거 해라고 네. 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만큼 짜실한 주제예요. 아니 복권을 그걸 시켰으면 어떡고 안 시켰으면 어떡고 요청했으면 어떡고 안 요청했으면 어떡고 그 당론으로 정했다는데 네. 마찬가지로 그 난 전화했는데 받으면 어떡고 안 받으면 어떡고 이거를 왜 기사화 시킵니까? 기사화 시킨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대통령실에 기사를 기사시킨 거잖아요. 기사를 만든 그 목표는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쪼잔하고 협량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네. 근데 그거를 달성시킨 사람은 아마도 본인이 정무감각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봤을 땐 매우 부족한 예. 그 아니, 사람의 어떤 작품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 근데 저는 이거를 설령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도 기자들은 쓰겠다 기사는. 쓰죠. 네, 기사는 되니까 박스 기사 조그맣게라도 쓰겠는데 근데 이게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난도 안 보낼 것 같아요. 안 보낼 것 그러니까요. 같고. 안 보낸다. 난도 안 보낼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한동훈 당대표 됐을 때는 네. 선출직 말고 지명직한테도 대통령이 다 보냈잖아. 네. 사무총장한테 보낼 역사가 없어요. 대통령한테 사무총장한테 보내고 막 다 보내더니 보내고. 이게 뭐야 이게. 야당 대표는 안 보내는 거죠. 이게 또 제가 최근에 허은하 대표 네. 만났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부 여당을 좀 같이 비판을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한테 진짜 섭섭해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허은하 대표가 아직 안 허은하 대표가 개혁신당 왜 그러냐면은 네, 알았어. 이재명 대표 어제 허은하 대표 예방, 만났어요. 예방, 예방. 어제 예, 만나가지고 예. 협조 부탁하고 예, 뭐 조국 예. 대표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한동훈한테 아직도 연락이 아직 안 왔어. 한 달 됐는데. 와 아무도 안 만났어요? 화났어요. 이재명 대표만 만났나?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전화도 대표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화도 없다는 거. 이재명 대표는 야. 어쨌든 당선돼서 며칠 안에 네. 허은하 대표 만나가지고 만나가지고 뭐 어쨌든 예방하죠, 당연히. 예방도 하고 어제 예. 조국 대표 허은하 조국 대표 예방했어요. 만났잖아요. 예. 한동훈이 아직 연락이 안 왔다라는 거야. 와. 어떻게 그래서 세상에. 이게 뭐냐 이게. 너무 심한 아니, 여당 대표인데.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나왔는데 네. 그 인터뷰에서 네. 섭섭함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면은 문제가 있는 엄청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좀 무례하네요. 이 정도면 사실은 아니 다 떠나서 난 정도는 주고 그 다음에 인사는 인사는 가야죠. 가야죠. 예. 보기 싫어도 아니, 가야 전쟁 돼요. 중에도 가야 적과도 돼요. 대화하는데 아무리 대통령이 항전 의지를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 야당 그러니까 네, 정치 네. 미스인가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는 어쩌면 국민의힘 출신이잖아요. 국민의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잘해가지고 포섭할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정당의 대표인데 예. 벌써 갔었어야 되고요. 못 갔으면 어떤 얘기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서운하고 또 더더욱 이재명 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가버렸어요. 네, 네. 더 비교가 돼버리잖아요.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다음 주에도 어려울 것 같다는 속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더 미뤄질 수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여당발이네요. 그 기사가 여당발로 나왔는데 미루고 싶은 거겠지. 미루고 싶다. 하기 싫은 거예요. 미루고 싶다. 하기 싫은 거예요. 박정아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다음 주 월화도 고려했었는데 다음 주에는 이 대표가 또 어려운 것 같다. 이거 계속 하기 싫은 풍성합니다. 거예요. 이 하기 싫은 대표가 거예요. 어려운 것 같고 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이해식 비서실장이 안 하고 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인 박정아 의원이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려워야 이 대표가 돼. 어렵대. 이 대표가 어려워야 돼. 힘들어야 돼.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야. 어려워야만 못 만나야만 해. 어려우면 안 돼요? 어려우면 좋아요. 못하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사가 되게 웃기네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당연히 이해식 비서실장이 다음 주에도 일정상 이재명 대표가 어렵다. 자당이니까. 근데 타당의 일정을 지금 박정아 비서실장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좀 뭔가 수상하다. 뭐 한동훈 대표는 정말 최상병 특검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글쎄. 그게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당선될 때 공약으로 했던 제3자 그리고 뭐 제보까지 추가하자니까 민주당이 계속 콜콜콜 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콜하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회담 이것도 저는 생각에 네. 약간 정치적 어떤 걸로 던졌다고 좀 보거든요. 생중계도 근데 마찬가지고. 갑자기 생중계 좀 그래. 근데 생뚱 맞지. 생뚱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그냥 준비 없이 인터뷰 몇 번 해본 기억으로는 애드립이 매우 뛰어나요. 애드립이. 필요 없어요. 그 워낙 그런 거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예전에 영수회담 할 때 가지고 이거 샥 읽어봤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끝까지 한다면 생중계 뭐 조금 하고 아니면 회담하고 뭐 이렇게 관철 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 목적이 뭐냐면 내가 대표로서 뭔가 활동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 이렇게 척지는 모습은 뭐 무서운가 봐. 엄청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최상병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최상병 얘기 없이 회담이 가능하나요? 근데 약간 이런 거네.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못 받겠지? 그렇지. 다 받아 주어라. 뭐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못 하겠지? 근데 또 계속 하니까 장경태 의원 네, 인터뷰까지 기자회견에 했잖아요. 하자고. 내가 문제되면 내가 하자고. 문제라면 하자. 제보 조작, 제보 공작 받겠다라고 기자회견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안 하고 싶어서 조건에 갖다 대는 것도 있는데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재명과 한동훈의 투샷. 그러니까 내 이쪽에 야권에는 이재명이 있으면은 여권에는 한동훈밖에 없지. 네. 약간 이제 차기 대선의 어떤 그림을 좀 그리는 거에도 약간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 치르면서 본인이 이제 천하무적이다.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토론으로 내가 누구한테도 안 줘. 나 뭐야, 압도적이야. 압도적이야. 무적이야. 팩트 공소 취소하셨죠? 이런 거.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이재명 대표님 85%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금도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런 그거 하려고.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죠. 그거 하고 싶어요. 야, 그 사람 진짜 빙이다. 예. 그 저는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게 한동훈 대표보다 더 한동훈 같아.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동훈, 송경호, 이원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옛날 특수부에 완전히 수족같이 일했던 같이 한 몸으로 일했던 사람들. 네. 근데 우리가 이미 봤죠. 이원석과 송경호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그 사람들. 특히 송경호가 제일 먼저 날라갔죠. 네. 송경호가 송경호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한 번만 불러서 해볼게. 주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 한 번만 해볼게. 한 번 부르면 어차피 봐줄 거예요. 네. 라는 게 뒤에 그렇죠. 생략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대통령한테 눈빛 보이면 한번 나오시는 척만 하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네. 서로서로 너무 아니까. 그렇지. 송경호도 그랬고 네. 이원석도 그랬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됐습니까? 송경호 부산으로 쫓겨났어요. 네. 이원석은 지금 엄청 요거도 먹고 있고 그 대통령실에 네. 뭐냐? 이거는 이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나 알지만 자기 네. 선배로서 네. 못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거. 아. 뭔가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인 거예요. 다 좋아, 다 좋은데 김건희 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성역이에요? 이게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송경호도 날아가고 네. 이원석도 날아간 상황이거든요. 한동훈이 여기 딜레마 빠진 거예요. 최상병 특검 한동훈 생각은 이거예요. 네. 제3자 해가지고 대충 해서 이래 넘어가고 최상병 특검 안 할 수는 없으니 이래 하면 내가 알죠, 오케이 이래 눈치 준 거야. 근데 문제는 대통령 오케이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안 받는 거예요. 송경호하고 똑같은 입장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한동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한동훈 송경호 됐다. 갔대. 네. 한동훈 이원석 됐잖아요. 이원석 됐다. 근데 이원석이나 송경호는 넘어설라 하다가 네. 나가버렸어요. 네. 한동훈 그 고민하는 거야. 이걸 넘어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넘어서야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당대표인데 지금 한 달 동안 한 게 뭐 있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금투세 얘기 몇 번 하다가 그렇지. 복권 얘기하다 이런 거예요. 복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최상병 특검의 딜레마다 한동훈한테는 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 저도 좀 취재해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 우호 세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인이 막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해도 추경호 대표한테 계속 이게 거절당한다는 거예요. 뭐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저거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차단.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네. 회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산이 있으니 용산의 산과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그 산이 있는 안에. 거야. 그 산을 넘을 수가 없는 거지 지금 한동훈 그래 대표가. 보여요. 그걸 못 넘으니까 네, 못 넘어. 회담 또 제안도 안. 또 예. 용기를 가지고 돌파력을 보여줘야 그게 정치. 근데 두 가지죠. 워낙 밑에 있었고 알거든요. 두 번째. 원래 직속 상관이어서. 원석이 형 저래 됐고 경호 저래 됐고 그걸 봤잖아요. 못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인 것 같은데 네. 리더십도 부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용산도 눈치 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장성철 소장이 이제 얘기한 건데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반신욕을 좋아한다고 그래 반신욕 정치를 한다고. 근데 반신욕? 실제 반신욕을 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집에서. 집에서. 그러다가 반신욕을 하다가 네. 갑자기 텔레그램으로 뚝 이제 당직자들이나 뭐 이를테면 뭐 네. 비서실장이나 해서 뭔가 고독한 결단을 내리는 모양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직자들이나 이런 거는 협의를 해야지 왜 자기가 혼자 갑자기 해가지고 약간 황당하다, 벙쪘다. 당직자들이. 예, 그래서 그 이제 반신욕이라는 게 중의적인데 하나는 진짜 반신욕을 하고 하나는 이게 반반이라는 얘기. 정치인 검사 반반씩 섞인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이제 나온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장성철 발이면은 우리 장윤선 발 단톡방을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니 한동훈 대표가 만든 건 아니고 한동훈 대표 측이 대표 측이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 만들었는데 다 나갔다면서. 아니 다 나간 건 아니고 내가 이제 팩트에서 조금 또 나중에 우리가 고소나 소송 당할 수 있으니까 기자들이 이제 저희가 어쨌든 취재를 쭉 했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소위 얘기하는 친한계 의원들 단체 대화방이 이제 생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초대된 의원들이 있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 초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단톡방에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막 초대된 경우가 있잖아요. 막 나가죠. 200명, 300명 이런데 나가면 또 나갔다고 욕하고 다시 또 초대하는 경우도 있어. 스팸 신고하고 나가는 게 정석인데요. 네, 한동식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갔냐라고 이걸 또 이제 퍼졌어요, 얘기가. 그래서 기자들이 나간 사람들한테 또 전화 취재를 한 거예요. 기자들 멋있다. 기자들은 계속 취재해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야. 왜 나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나간 거 어떻게 아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나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나왔고 초대되자마자 나와서 나 잘 몰라.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한동훈 개파를 만드는데 동참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맥락이라는 맞아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을 대표가 된 지 한 달이지만 장악 못하고 있다. 장악이 안 된다.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은 친윤 체제가 상당히 완고하고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일정은 내가 그러니까 배지들끼리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완고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그 벽을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해도 돌파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서서히 고사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그래서 판단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회담 제의도 어쩌면 그런 어떤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생중계 등등 막 그런 어떤 본인만의 어떤 정무적 아니면 어떤 정치적 전략으로 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게 최상면 특검이 있고요. 근데 언젠가는 지금 사실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10월달 보궐선거 있죠. 9월달에 국정감사 정치 시즌이 다시 시작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한테 시간은 네. 저는 이달 말까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 안 하냐. 그러니까 고 하냐. 고는 간단해요. 차별화 한다고 하고 당선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걸 그 길을 가느냐. 좀 고난스럽지만 못 가느냐. 네. 이게 8월 말에 저는 결정 난다고 봐요. 제가 여기서 특종 하나 있어요. 예. 특종.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좋아. 특종. 궁금합니다. 예. 그 지금 국민의힘이 저 총선 평가 그 기록하고 백서. 있잖아요. 백서. 총선 백서 그거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했더니 패인이 뭐냐, 국민의힘이 왜 졌냐 했더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런종섭 사태, 네. 그죠? 그리고 황상무, 칼상무 사태 이 두 가지 때문에 졌다라고 정치권에 팽배하게 알려져 있는데 네. 국민의힘 그 당원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지 뭐 여론 조사를 한 건지는 네. 제가 그것까지는 디테일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했더니 1번 뭐 나오는 줄 알아요? 이조 심판원 문자 익십? 어? 문자 익십? 아니에요. 뭐요? 대파 870원. 아. 2번이 뭐냐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지원을 했더라면 선거가 바뀌었을 거다. 무슨 얘기냐면 민생이 굉장히 살기 어려웠는데 대파 875원으로 일단 뚜껑이 열렸어. 사람들이 대파가 870원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은 보수 진보 모든 계층과 상관없이 그것은 대통령의 그런 판단은 이 사람은 진짜 문제다. 맞습니다. 이런 인식을 했다는 그 대파 것이고 때 확 기울어졌어요. 대파 그쵸. 때 완전히 네. 무너졌다는 거고 그게 맞아요. 대파 선거가 맞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이걸 지원을 했더라면 그러면 좀 숨통이 터졌을 텐데 지금만큼은 안 됐을 건데. 지지자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보수 진영 정치인들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대통령한테 너무 답답했어 그때 선거 당시에. 네. 대통령이 네. 뭐 원칙도 좋고 뭐 건전재정 좋은데 네. 아니 선거를 앞에 두면 돈을 풀어야지. 이게 그렇지. 세상 물정 모르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답답함을 어허. 굉장히 토로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포퓰리즘이든 뭐가 됐든 그냥 당리당략으로만 보면은 그때 돈을 푸는 게 맞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이 25만 원을 준다고? 야! 돈 다 줄게! 졸라매! 이거 이렇게 오기의 정치라고 오기의 정치 하는 맞아요. 오기의 정치. 맞아요. 민주당이 했다면 안 해야 돼. 안 해. 이재명이 하는 거 막 주는 거 이재명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안 돼, 못 해. 연금개혁법 44% 뭐 이재명이 안 돼. 절대 못 받아. 그게 이렇게 최악인 된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총선 평가를 하면서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25만 원을 풀었으면 우리 선거 이겼다. 본인들이 유리했지. 그렇죠. 어쨌든 돈은 정부에서 푸는 거니까 이거 정부가 풀고 캠페인을 했더라면 우리가 이겼는데 이거 졌다. 그러니까 대파와 25만 원 두 개로 압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내용을 백서에 담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취재원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백서 관계자로 추정되는 네, 그런 인물이 얘기를 해줬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우는 아니네. 조정우는 아니야. 그냥 관계자니까. 다른 사람 취재했어.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요, 여러분 기자들이 취재하면 다 나옵니다. 네, 이게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칼상무, 황상무, 그다음에 런종섭, 이종섭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민생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민생. 네. 그러니까 민생이 그거는 그렇다고요. 이거 황상무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영향을 안 미쳤고 네. 런종섭은 이종섭 그 호주대사 임명은 실제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 확 빠진 게 보이긴 그렇죠. 했어. 수도권은 네, 서울을 네. 중심으로. 그래서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확실히 그게 영향 미쳤고 중도층에는 대파 합리적 네. 대파로 이제 다들 열받아 빡치는 그 상황이 이제 그 이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무슨 25만 원씩 줍니까? 기왕해 주는 거 10억 100억씩 줘. 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이 이런 게 아니니까 뭐가 야당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냉정하게. 근데 문제는 그런 판단을 문제는 해야 돼. 그래요. 저는 이재명 안 돼. 그 판단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정치라는 게 또 선거라는 게 중도 잡는 거잖아요. 네. 30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국민 지지하는 사람. 지금도 보면 대통령 오늘 아침에 국정운영 긍정평가 30%까지 가 있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러면 중도층이 돌아올 건가? 안 돌아올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예. 안 믿어요. 신뢰감이 1도 없고 말씀대로 10억이 100억씩 주지 이런 그딴 소리에서 그냥 아직 인식 자체가 아예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버렸고 저는 뭐 조심스레 이제 보궐선거라든지 앞으로 10월달에 있는데 네. 또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 예. 등등해서 국민의힘이 쉽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회복되기 쉽지 않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핵심은 정말 민생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국민들의 그러니까 피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거 피부에 와닿는 와닿게. 그런 정책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냥 막 이미지 정치하고 사진 찍고 뭐 시장 가서 뭐 드시고 떡볶이 먹고 이런다고 해서 그랬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네. 국민의힘은 확실히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집행할 수 있는 집권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요거는 때문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영수회담이네 당대표 회담이 이제 연기나 됐지만은 결국은 열릴 거라고 보고 그때 민주당에서는 25만 원 민생지원금 얘기하자라고 하고 네. 그때 이제 박정아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민주당에서 이거를 가지고 왔으니 우리가 그러면은 추석을 앞두고 이를테면은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뭐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안을 좀 마련해 보겠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용산이 받을 거. 이거는 결국은 결정권을 용산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답이 없어요. 한동훈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야 나랑 그 협의도 안 하고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네가 그거를 함부로 합의를 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제일 못 줘. 제일 이게 제일 황당한 그 우리 기억날 거예요. 권성동. 그러니까 이재명 한동훈이 합의를 했는데 윤석열이 노래.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런 것도 알고 있다. 그럼 결국 윤한 갈등이에요. 권성동이 초창기 원내대표 할 때인가요? 네. 검수안박 그거 합의해 왔는데 네. 그러니까. 빽 빠꾸 먹거든요. 맞아요. 난리가 나. 그 사실은 네. 이것도 다 의원총회라든지 추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나중에. 그 추인 과정은 사실은 윤석열이 결정한다고 보면 한동훈 대표로서 갖고 갈 의제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갖고 갔다가 내가 덥석 합의했다가 망신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저는 회담이 미뤄지고 잘 안 될 지금 저 조건들이 안 맞잖아. 의제가 안 맞는 네네네.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 할 가능성은 없다. 금투세 정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짜 댓글에 걔한테는 30만 원 지원해 준다는데 사람은 25만 원도 못 주냐니. 아이고. 걔한테는 30만 원 지원해 주나 보죠. 몰라요. 저는 모르겠는데. 아니 신문에서 살짝 또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요. 김문수 이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젊은 청년들. 애들이 애는 안 낳고 개만 안고 다녀가지고 날아가지고 이 지경이다 그러나. 정말 참 난국이야 이 정도는 진짜. 진짜 어떡할 거야. 진짜 견적이 안 무시무시하다, 나와. 진짜. 견적이 안 아이고. 나와. 아니 근데 진짜 그 제가 주말에 이렇게 가보니까 개와 관련된 그 동물병원에 와
유모차가 엄청나게 전시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타고 다니는 유모차가 거의 저 애들 어렸을 때 키울 때 봤던 그 비싼 유모차들이 네. 이제는 다 강아지들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명품백. 이거 어떻게 해, 명품백? 야, 저는 이게 변호사님, 이게 명품백. 이래요. 이게 네. 뭐 설명도 필요 없는데 받은 거를 갖고 감사의 의미로 준 거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 검찰청에서 네. 중앙지검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봐주기 위한 우리가 예상했던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결론이었고 네. 실제로는 좀 바랬습니다. 알선수재죄 정도도 되지 않을까? 알선수재죄가 뭐냐면 제3자를 이용해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뭔가 주고 제3자한테 연결해 주는 거 알선수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안 받았으면 몰라도. 근데 지금 결론을 그렇게 무혐의 결론을 내면서 뭐 한동훈 대표에게 좀 해야 되겠지만 네. 옛날에는 뭐 국민의 눈높이 말씀하시다가 어제는 말을 딱 끊더만 팩트하고 법리만 봅시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법리하고 팩트 보자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난 관심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법조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의견을 제시를 해야죠. 그렇죠. 법리가 뭐 중요합니까? 법률가인데. 예. 예. 그래서 결론은 예. 이게 당장은 뭐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에 본인들한테는 유리한 결론이 났고 그렇게 보이지만 네. 이게 전초전 같아요. 서서히 무너집니다. 큰일 날 행동. 네, 예. 검찰청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주 큰 일입니다. 이거는 받은 게 누가 봐도 확실하고요. 셋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네. 뇌물죄, 알선수재, 김영란법 위반, 셋 중에 하나는 돼요. 청탁법 위반. 네. 셋 중에 하나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면 우리 애한테 물어봐요. 야, 공무원 부인이 한 300만 원짜리 가방 받는 게 맞나? 이라고 물어보면 네. 초등학교 2학년 정도 안 되지 아빠 그게 말이 돼요 라고 합니다. 네. 아 감사의 인사니까요 됩니다 라고 하는 초등학생은 없다. 99.9% 아이들은 안 그럽니다. 네. 0.0001% 이상한 아이들이 예 줘도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300만 원 백 주면 돼요. 선생님의 배우자한테 네. 지금 그런 구도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주는 게 안 찍혔고 그게 사실관계잖아요. 팩트라도 확인 안 된다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네. 주는 게 다 찍혔어 이렇게. 네. 아우 목사님 뭐 이런 걸 다 아이고, 이런 거 가져오지 가져오지 마시고 이런 마시고. 거는 다음에 그냥 오셔. 네, 아유 왜 이런 걸 자꾸 갖고 오셔? 침도 뱉으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정말로 저는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공권력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이 이렇게 할 거라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였는데 네. 이게 가속화된다 이제는 진짜 이제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결정으로. 네. 근데 검찰 내부에서도 부끄러워하는 검사들이 몇몇은 있는데 있어요. 이 얘기는 프로스 글을 못 써요. 그 2% 글도 못 써. 옛날에 지들 뭐 난리 치고 막 검사직을 이거 진짜 이거 부끄럽다 같은 법조인으로서 진짜. 나는 밖에 있으니까 네. 이건 어디인가 이가 난리를 쳐요. 조금만 하면 막 우리 검사가 다 뭐 아니 검사 탄핵만 나오면 난리를 그냥 치면서 겉대가지. 아이고 자기들 이익 인간들아 아이고 혹시 보시는 검사님 있습니까? 인간입니까? 자식 부모 후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 변호사세요 그냥 저랑 같이. 아니 저기 그 저하고 친한 검사님들 네. 보세요. 이문정 보세요. 검사님도 저희 구독자시고. 이문정 검사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검사님들도 저희 일단 취재 편의점 보시는 분들은 훌륭한 검사님들. 속상해서 그래요. 속상해서. 근데 주변에 있는 검사님들 대화하는 거 말씀 듣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참담하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하시니까. 지금 제 나이대가 지금 제가 부장들이죠, 부장. 부장 검사 부장 있고 검사할 검사장도 있어요. 일부 맞아요, 제 맞아요. 친구 중에 검사장 28기, 최근에 27기. 이제 옷 벗은 검사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많아요. 예,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승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제 개업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제 말은 정확하게 뭐 안 하는데. 그러니까 검찰 내부가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왜? 아니 뭐 때문이야? 이 윤석열, 사람들, 김건희 때문에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진짜 났다. 난리가 났어요 진짜로. 네, 근데 네. 말을 못 하는 거. 할 말은 많은데 말을 못 하겠다. 할 말 아니야. 그런 상황이고. 저는 뭐 다른 거보다도 이제 검찰은 이제 어디 가서 무슨 뭐 이제 의기로운 척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한마디 하고 싶네요. 네. 원석이 형 던지자. 쪽팔리지도 않아?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그렇게 근엄한 그러니까. 척하더니 어제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도망가대. 구질구질해.
6월 15일까지 남아있으면 뭐 할 거야.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그냥 던져. 마지막 자존심이야 그게. 그냥 얼굴에 윤석열 대통령 얼굴에 딱 얼굴 던지고 나와 멋있게. 그냥. 아니요, 나머지- 던지기 전에 수사 심의가 하나 남아 있어요. 아니 네. 여기 박지훈 변호사도 원석이 형한테 한 편 쓰세요. 아, 원석이 형 던지기 전에 네, 원석이 형. 수사 심의회 한번 하고 해가지고 어차피 수사 심의회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결론을 반대로 한번 내봐요. 혐의 있음 이렇게. 그게 유일하게 당신이 영원히 살 길이다. 당장은 무섭고 힘들겠지만 이게 좀 깨야 됩니다. 항상 윤석열 밑에 있어서 겁이 납니까? 저 변호사 해보니까 옛날 그 사람들 하도 안 무섭더라고요. 나오시면 달라지니까 세상 눈 크게 뜨고 뭐가 맞는지 당신의 조직 살리는 길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말 진심으로 충정으로 원석이 형님 고민했어요. 그 고민 안 되면 준일이 형 말처럼 나가요. 우정형 한다미 심우정 벌써 뽑아놨잖아. 아니 오늘 출근길도 묵묵 도망가셨죠? 남겼다. 말 안 하셨죠? 예, 나왔다. 거불 요거 하나만 낸다?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저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냐면은 예전에 본인이 국정원 댓글 조작 그 사건 수사팀장일 때 검찰 윗선에서 이제 외압 있었잖아요. 수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무부의 검찰국장,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제 기획통으로 이제인데 그게 누구였냐면 지금 민정수석이에요. 김주현 민정수석. 예. 그 사람하고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을 설득하러 간 거야. 그런데 이제 김주현도 이제 약간 얼굴을 불그락불그락해서 간 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서 아니 선배들이 얘기하면은 검사들이 받아 적어야지 왜 그런 것도 안 해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했다니. 했고 네. 윤석열은 뭐라고 했냐면 김주현 민정수석 이제 그 당시에 검찰국장한테 그 사람은 검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야, 근데 지금 같이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특수부 출신들 특수통들의 특유의 곤조가 있어요. 그게 윤석열, 네. 이원석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진짜 송경호. 검사야. 송경호 이런 사람 우리가 진짜 검사고 우리는 그냥 누구든 다 칼 들이대. 살권수. 살권수 뭐 이런 건데 어. 기획통들은 어쨌든 그 행정가야. 지금 그때 네. 이제 황교안을 받들어 가지고 그렇죠. 지금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돼 보니까 특수통 쟤네 골치 아파. 야, 다시. 야, 내가 검사가 아니라고 했지. 그 새끼 검사가 아니라고 했지. 그 새끼는 알지. 그 사람은 검사가 아니라고 했지만, 야, 불러. 네. 그래서 안 친 게 김주현이고, 네. 김주현하고 제일 친한 게 심우정이에요. 심우정. 맞아요. 다 계속 같이 따라. 다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워요,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겁나는 거야. 지금 그 얘기 그대로 하면 자꾸 수사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본인이 네. 특수통이잖아. 본인이 이거 해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야. 네.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원석이도 못 믿겠고 경호도 적하고 동훈이 절하고 이러니까 야 안 되겠다. 정반대 사람을 임명한 거야. 그게 심우정이. 심우정은 네. 특수 계통이 아니에요. 그냥 기획했던 검찰국장 과장 이쪽이거든. 인사, 행정 인사, 이런 행정. 정반대 사람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속보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 내린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의 본질은 몰카 공작이다. 네.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법이 알아서는 하는 것이다.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거 오자 같아요. 알아서 하는 것이다. 다 그냥 알아서 하면 돼. 검사 그리고 이것도 알아서 하고, 제가 계속 수사도 얘기하잖아요. 알아서 하고, 법이 알아서 하고. 이런 멘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국민들이 70%는 이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지지자 20, 30%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해주니까 그 사람들한테 던질 필요도 없는 건데 이걸 하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본인은 정무감각이 매우 뛰어나다 생각하는데 정무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검찰이 결정했으니까 우리 대통령실에도 한번 멘트를 내야지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국민의 70%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이 멘트를 냅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항전 의지를 주문했잖아요. 반통일 세력, 반자유 세력. 진짜 이런 얘기하면은 이걸 왜 발표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정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자기 일 내가 말 잘못했네. 네. 정무 감각이 워낙 없는
사람이 시킨 거예요. 이 정도로 결정 났으면 왜 대통령실에서는 언론 브리핑도 안 하고 발표도 안 하고 왜 논평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해서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불을 지르는 겁니다. 왜 이런 걸 진짜, 합니까? 대통령실의 이런 판단이 오히려 국민들의 화를 돋구는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그래도- 있어야죠. 가만히 있으면 되죠. 국민들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것 눈치를 안 같아요. 보죠. 네. 국민들이 얼마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는지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태도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만 안 당하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거는- 탄핵만 안 당하면 되고 그 뭐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네.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법을 바꿔서 뭐를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네. 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입법부는 모르겠고 행정권으로 이제 행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시행령 고친다든지 뭐 이런 것만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한동훈은 어떻게 하려고 근데 한동훈이 다 답답한 거예요. 한동훈은 답답해 지금 여기에서 네. 자세히 이거 뭐라고 그랬더라? 법이 뭐 법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네. 법리와 팩트. 팩트에 따라서 팩트 그리고 했겠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에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세히 보질 않았다. 뭘 뭐 상세히 살게 안 보지 봐. 않아. 맨날 보도가 됐는데 이게 뭐 한두번 보도 그리고 이게 어려운 사건이야? 매우 쉬워요. 가방 가져와서 받았어. 뭐 이게 뭐 어려워? 어렵지 나도 않아요. 알겠다. 나도 알겠어. 법대생 1학년도 알만한 일인데 뭘 얼마나 상세히 검색해 한두번. 네, 상세히 뭘 안 봐.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것들이 사실 얘기하면 국민 감정의 어떤 영린을 건드리는 겁니다. 예. 이를테면 박지훈 변호사나, 우리가 그 김준일 평론가나 장유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300만 원짜리 받았다고 보세요. 그날로 쇠고랑이야. 감옥 가요, 감옥 가요. 그날로 감옥 가. 감옥 가죠. 예. 우리 와이프가 받았으면 둘 다 같이 감옥 가요. 와이프랑 나랑.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놓고 참고로 괜찮아. 변호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받지도 않겠죠. 변호사 왜 대상이 아니에요? 기자는 대상인데. 그러니까 고맙더라. 되게 고맙더라. 우리는 그때- 걸릴 길도 없어. 와, 그때 국회의원들 뭐 한 거야? 기자는 그러니까. 넣고 다 변호사도 되겠나 봐. 걔들 다 변호사 되겠나 봐.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너무 변호사가 많아. 내 말이 그거야. 전 국민의 300명이면 그 비율이 네. 맞아야 되거든. 지난 국회인가 법조인이 한 70명 있더라고. 우리나라 법조인이 200만 명이야? 300만 명이야? 아니잖아. 많아도 지금 2만 명인가 너무 만 많아. 명이거든. 너무 이거 많아.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 봐요. 김영란법에 지금 공무원, 교사, 언론인이거든. 나는 법조인 더 가야 된다고 보거든. 변호사 같은 사람은. 네. 나한테 불이익이지만 그게 맞아요. 만약 교사가 들어갈 정도, 언론이 들어갈 정도면 그치. 네. 법조인이 안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도 저는 이해를 못한다. 네. 아유, 참,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이제 6분밖에 안 남았고, 뭘 다뤄야 되나, 이제 고민이 좀 되는데, 어제 방통위 청문회는 보셨습니까? 예.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 둘이 안 둘다 나왔죠. 안 나와버렸어요. 예. 그리고 8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법원에서 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MBC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만약 판사님이 이 가처분 담당 판사님이 청문회를 아니면 핵심 그 청문회 요약된 걸 보면 네. 그거를 인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정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답변은 제대로 안 해요. 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지금 거부권 진술 거부권 무작위 행사했다고 고발까지 한 상황은 그것 처음인데 상임위에서 고발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제일 핵심인 게 제대로 절차를 지켰냐 안 지키냐 이 부분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제가 봤을 때 시간도 시간이지만 네. 당적 조회 같은 거 안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위법합니다. 위법해요? 예. 예, 어제 이제 나왔던 거 중에서 가장 핵심이 그거였어요. 대부분 답변을 안 했는데 네. 이제 청문회에서 밝혀진 게 이게 후보자들이 있으면은 중립성 문제 때문에 당적을 3년 전에 없어져야 돼요. 맞아요. 그분들은. 예, 그러니까 당에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절차적 문제가 있고 그 앞단에 이제 과방에서 나왔던 게 투표를 했는데 뭐 짧든 길든 투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근거가 남아 있지 않고 이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구두로만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절차적으로 위반이죠. 위반이에요. 위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판사들이 이제 누구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이게 뭐 너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그런 상황으로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그냥 엄격하게 그냥 만약에 이거를 그냥 어떤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판사가 만약에 본다면은 이거는 빙고. 예. 네, 저는 그래 가처분 봅니다. 인용하는 게 맞죠. 인용하는 게 맞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판사가 다 예. 그렇진 않습니다. 예.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간혹 뭐 대부분 보면 알잖아요. 네, 헌법재판소 네, 네. 보면 그렇죠. 알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 마음에 이게 있어. 이쪽 정당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대로 법대로만 판단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인용입니다. 인용이다. 법대로만 보면 예, 인용이다. 인용인데 네. 법대로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에휴. 판사들 죄송해요. 중에서도 지금 김태규 네. 방통위원 같은 분도 이제 판사 판사잖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 생겨서 와, 판사역 근데- 그 사람한테 재판 받았으면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너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청문회 이제 보신 예. 분들 알겠지만은 이렇게 하다가 와, 예, 계속 이러더만. 이러면서 그럼 난 이거 슈퍼맨 같이 머리가 이렇게 한 개 내려와 이렇게. 맞아. 이런 머리가 이래가. 난 야, 저런. 근데 진짜 피고인이 그랬으면 가만 안 두겠어요. 게다가 그분이 판사였을 때 만약에 피고가 그랬으면 어땠을 그러나? 거예요? 야당 의원들이 이제 고발한다고 하니까 야 나도 니들 고발할 거야 이렇게 나왔어. 고발했어. 이권유린 그러니까. 고발했어, 지금. 그러니까. 김현 뭐 등등 고발해버렸어. 고발했어. 예. 야, 그러니까 이게 한심스럽습니다. 진짜 내가 보기에는 그 품성부터 심사해야 될 것 같아요. 판검사 되는 사람들, 좀 이제 사람에 대한 태도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뉴라이트 논란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하거나 철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철회 검토가 필요하다가 68.8, 철회 검토 불필요가 23.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분 계속 계시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늘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온 보도인데요. 대통령실에서 독립운동 주체는 광복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공법단체, 그러니까 광복회뿐만 아니라 다른 독립운동 단체도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그런 단체를 할 거냐? 순국선열유족회, 3.1운동 기념사업회, 순직의무 군경 유족단체 뭐 이런 건데요. 누가 보더라도 조금 뒤끝이 있어 보이죠 대통령실의 이건 태도가. 뭐 대놓고 네. 지금 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건이 없으면은 사실은 뭐 광복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독립운동의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3.1 운동도 좀 더 뭐 보살펴야 된다 이런 게 진정성을 뭐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대놓고 지금 네. 뒤끝이 있는 거고 보훈부에서 지금 네. 감사 들어간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보훈부에서 감사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광복회에서 따로 열었는데 그 중에 이제 게스트 중에 한 명이 연설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리 내려오는 것까지 뭐 검토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네. 내려오라고 강하게, 했어요.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니까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이거는 제 느낌은 그 친일파 이제 한국인 순사들이 네. 독립운동가 고문하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친일파 순사가 와 이게 어떻게 반민특위 무력화시키고 예, 예. 다시 그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는 과거의 역사를 보는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예전에 뭐가 됐든 진보든 보수든 사실은 독립운동 단체와 독립운동가는 무조건 존중해 주자라는 그렇습니다.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이게 완전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뿌리는 원래 반공 보수였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게 친일 보수가 주류가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하지? 이게 저는 진짜 놀랍습니다, 진짜. 예, 예. 정말 심각한 거고 저는 보수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적 보수라고도 이제 표현을 사회학자들은 하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넘지 말아야 되는 금도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친일의 산을 넘어버리고 심지어 어제 조선일보 일면에 정치권의 반일에 대해서 뭐 굉장히 비판적인 보도를 했어요. 제가 써놓고도 지금 잊어버렸는데 너무 기가 막힌 보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뭐 친일이 거의 뭐가 나쁘냐 뭐 이런 식의 태도로 이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본을 좋아하고 우리 늘 그렇죠. 얘기하지만 일본 문화를 좋아하고 또 경제 교류하고 이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제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 못난 반일, 정치권의 아. 못난 반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 있어요. 시사평론계 대표적 친일 인사거든요. 스시 좋아하고 예. 사케 좋아하고 올해도 일본 그 알프스 가서 트레킹하고 오고 뭐 그랬어요. 예. 그거랑 일본을 뭐 이를테면 일본 뭐 이제 즐기고 뭐 일본 뭐 사케 좋아하는 거랑 역사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착동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착동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 한 해만 일본에 뭐 600만 명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가는데 그 사람들을 누가 비난을 합니까? 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특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역사의 이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건데 지금 기시다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시다. 기시다가 왜 이제 왜 오냐? 이제 기시다가 이제 끝났어요. 왜 9월에 자민당 총리 선거에 안 나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총리 물러납니다. 근데 네. 마지막으로 하는 게 한국에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네. 기시다 인기가 20%대로 지금 지지율이 낮아요. 네. 근데 기시다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지금 윤석 한국이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해준다. 다 해줬어. 윤석열이 진짜. 다 해줬기 때문에 이게 내 기시다 제일 큰 정권의 업적이다. 정부의 최대 성과야. 윤석열을 업적이야. 만나서 그거를 상기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시다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뭐 다 들어줬잖아요. 네. 이를테면 제3자 변제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지고 우리는 한 푼도 물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컵의 절반은 우리가 채웠으니 이제 채울 거다라고 했는데 한 방울 물 절반을커녕 아예 방울도- 지침이 내려요. 지침이 일본 정부가 야 일본 이 기업들 니들 들어가면 안 돼. 아예 지침까지 내렸다라는 거예요. 언론 보도를 따르면은 세상에. 그거 있지 뭐 사도광산 있지 뭐 지소미아 완벽하게 네. 복원했지 한해 셔틀 복원했지 하고 일본이 내준 거는 요만큼도 없으니까 독도까지 지금 가져가려고 독도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외교적 성과다라고 기시다를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맞죠. 맞죠. 기시다 일본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일본 그렇지. 입장에 맞으니까 예. 이제 와가지고 자랑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총리였는지. 외교라는 거는 주고받고인데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기시다 입장에서는 받기만 했거든.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껏 어떤 수상도 못했던 걸 자기 혼자 다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만났기 때문에. 진짜. 저 역시 일본어를 저는 제2외국어를 했어요. 어. 니혼고 이빠이 요시데스. 일본말도 잘하고 좋아해요. 야마 이빠이 돌고 뺑뺑 돌고.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에 가고 이 부분하고 네, 역사 네. 부분하고 과거 현재 미래는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혼동이가 씁니까? 네. 너무너무 이빠이 야마 돈다 됐어. 아우 속상하다 진짜. 진짜 속상하다 데스. 예? 이게 뭐냐 데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역사 교육 시키고 어떻게 이 나라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느냐 그 표본이 바로 독립운동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예, 끊임없는 우리가 항일 투쟁을 통해서 시민운동, 시민혁명의 역사를 써온 국가예요. 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박근혜 촛불 혁명 당시에 독일에서 앞으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려고 한다면 코리아에 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독일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퇴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반동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저희가 이게 매일매일 취재 편의점 통해서 언론을 국민들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매우 참담한 나날들이 지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경쾌한 마음으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